어쨌거나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17% 떨어져 버렸죠. 이게 더 말이가 안 돼요. 딥식하고 엔비디아 주가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발표한 그 다음날 제미나이 8.0을 발표하면서 딥시크의 개발비의 8분의 1 썼다, 또 사용비 8분의 1이다, 이런 말 발표를 했거든요. 결국은 딥시크를 왜 띄웠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계속 방금 3가지 말씀으로 드리는데, 경제마스터 곽수종 채널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마스터의 곽수종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에둘러 표현하는 것을 피하겠다. 위기가 오면 온다, 또 기회가 왔으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시청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제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경제, 트럼프 2.0의 시대 어떨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AI, 로보틱스, 우주항공, 비트코인, 암호화폐죠. 새로운 기술들이 주도하는 시장의 변화가 아마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회냐 위기냐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위기의 기자를 이어서 말을 만들면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의 기회로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주식시장의 어떤 변화, 그리고 산업계의 역량, 그리고 IT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 방향, 거대 기술 기업들의 향후 향방, 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제조업 기업들의 어떤 변화 가능성, 이런 2025년을 놓고 큰 경제적 흐름과 작은 경제적 흐름, 이런 것을 판의 변화라고 하는 원칙 하에서 판이 변한다는 거죠. 제가 흔히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질문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꼭 해줍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다. 정답이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라. 여러분께서 정답 찾으려고 하시면 경제마스터 곽수종은 조금 실망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 들어보시고 가이드라고 보시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가 어느 정도 설정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맞게 한번 경제에 대한 독법,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산 지키는 데 있어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윤리, 가치, 철학, 이것을 기준을 삼으시고 과연 시장이 내가 만든 윤리와 도덕적, 가치적, 철학적 기준에 맞게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럼 그런 시장은 떠나야 되겠죠. 그런 시장을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합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이번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얼스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경제마스터 곽수종의 곽수종입니다. 김기현 대표님을 저번에 모시고 에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어떤 합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소위 M7 기업들의 주식 실적이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를 여쭤봤는데, 두 번째 또 우리 김기현 대표를 모시고 제가 말씀을 여쭤봐야 될 게, 저는 비전문가니까, 이 사회과학자니까, 이 딥시크하고 오픈 AI 이슈가 상당히 좀 뜨거웠습니다. 핫포테이토, 뜨거운 감자였는데 대한민국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온 채널에서 야, 딥시크 그냥 일을 저질렀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또 호들갑들 떨고 앉았나 싶어갖고, 제 나름대로 딥시크 가져갔다는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API 같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논문 나온 내용도 좀 찾아보고 설 연휴 동안에 좀 나름대로는 서치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가 뭐냐면 호들갑 맞다. 이 소위 AI계의 태무. 과연 그런가? 근데 저는 좀 삐딱하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건 오픈 AI 없이는 불가능한 이슈인데 싶어서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다시 한번 딥시크와 오픈 AI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에 소개를 했는데 듣고 틀린 부분 있으면 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아이고, 틀린 부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김기현 대표님 다리 밑에다가 덫을 놔두고
있는 걸로 착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딥시크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저번에도 좀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렸었지만요. 예, 그 딥시크 사태는 사실 좀 이게 그 뭔가 인플루언서들의 영향 그리고 이 언론의 영향이 극대화되는 좀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딥시크의 성과에 대해서는 연말에 이미 알고 있었고요. 내관자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사실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CNBC에서 보도가 되고 그거를 이제 재생산하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 사실 알고 있던 거를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 깜짝 놀랐다, 야, 큰일 났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온갖 말을 쏟아내면서 이게 일파만파가 커진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던 건 맞고요. 그리고 사실 AI 부분에서도 성과도 뭐 이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부분 좀 왜곡이 돼서 나온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전부가 마치 아주 작은 비용, 뭐 60억,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뭐 80억, 뭐 이 정도, 78억, 78억인가요? 예. 이 정도 작은 돈으로, 우리가 막 빅테크 투자를 했던 엄청 큰 단위가 나오는데, 이렇게 작은 단위로, 마치 이거를 처음부터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법조인 조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충분한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오픈 AI나 그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거는 그냥 만든 게 아니다. 사실,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런들 모델은. 네, 저희가 오픈 AI에 돈을 내고 이 소스를 보면서 그 위에 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메타 같은 데는 공개가 돼 있잖아요. 이 공개된 모델이나 이걸 볼 수 있는 걸 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고. 사실 데이터도 다 수집이 돼 있고 가공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시작을 했으면서 또 막 증류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서 그죠.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 만들어진 걸 보고 거기서 뭘 만드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계량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도 오픈 AI의 챗GPT라는 모델을 보고,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교형을 효율화하고, 이게 가볍게 만들 수 있겠다는 거를 많이 연구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 소스를 보고 이걸 막 이렇게 만들어도 내가 내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되는 범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위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건 된다, 이거 허용이 돼 있다면, 내 경쟁 모델을 만드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미국에서 안 한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많이 연구가 돼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그 중국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고, 거기다가 또 비용도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 H백 같은 거 사다고 할 수 없으니까, 더 얘기하다 보니까 더 싸게 된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비용에 갑자기 챗GPT 같은 게 하나 나왔다가 이런 느낌이 되고, 뭐 더 좋다더라. 더 좋다도 약간 어폐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원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잘하는 게 막 수학 올림피아드 가면 수학 문제 잘 풀잖아요. 문제풀이 잘합니다. 근데 창의력이나 뭐 추론하거나 뭐 그런 거는 미국에서 하잖아요. 근데 약간 우리가 잘하는 걸 신기하게 딥식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짜여져 있는 문제에 답을 구하는 거 이런 거는 잘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는 이제 단계가 이게 영상이나 이제 그 비저형 데이터 넘어가 그런 쪽에서는 사실 주면 안 되고요. 사실 코딩도 잘못하니. 네, 그냥 분명히 모든 부분이 되는 건 아닌데 좀 워낙 센세이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숫자가 금액이 놀라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비슷한 도를 개발했다 그래서 예정 때 난리가 안 났을 텐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찍혀버리니까요. 이게 이 많은 레딧, X 이런 유튜브 모든 데서 엄청나게 회자가 되면서 큰 일파만파를 일으키게 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공중파에서도 많이들 이야기하고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갖고 패널로 해설을 해주신 분들 계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그래서 저 사람도 공부 안 했구나. 첫 번째 비용 문제를 많이 지적해요. 557만 달러 썼다. 78억 썼다. 근데 얘는 스타게이트는 5천억 달러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책도 없는 규모의 개발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면에서는 수학이라든지 과학적인 어떤 문제를 답하는 데 있어서 대형 언어 모델을 LLM 모델을 썼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존의 오픈 AI보다 성능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딥시크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혁명, AI의 혁명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해주시는데 빼놓은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김윤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목욕탕에 물이 없으면 수증기가 안 올라오잖아요. 예.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김기훈 대표로 갖다 딥식에서 김기훈 대표라고 딱 치면 챗GPT는 김기훈이라는 사람의 이름부터 확 찾아요. 근데 딥식은 대표? 김기훈 대표? 그러면 이거를 쪼각쪼각 내가지고 세분화 시키더라고요. 그게 디스텔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를 갖다 확 줄여가지고 찾고자 하는 사람, 그 질문의 내용을 좀 더 스페시픽하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일단은 파라미터 수가 줄어드니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비용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이 클라우드 데이터, 빅데이터의 사용을 훔쳤건 어쨌건 무료로 썼건 이 데이터를 모집하는 비용이 그게 포함이 안 돼. 다른 데는 전부 그 집적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쌀 수밖에 없고. 세 번째, 그다음에 얘들이 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응용 프로그램을 보니까 하이고 중국 안에도 바이두도 있고 QN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뭐 많아요. 보니까 미국도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구글도 하고 뭐 메타도 하고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각이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을 딥식이 그냥 툭 던져서 해보라 그런 것이지 시장에 하나의 샘플로 던진 것이지 진짜 이게 어떤 스트롱하고 파워풀하고 오센틱한 기술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다. 단 하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오픈소스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공개했다는 건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을 공범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른 사람 걸 몰래 갖다 써놓고 자 이거 곽수정이가 썼는지 김기훈이 썼는지 김아람이 썼는지 모르게 그냥 수억 명이 써버릴 테니까 이거 어떻게 다 추적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정도 내용이 될까라는 의심이 탁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게 어쨌거나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17%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더 말이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음모론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딥식하고 엔비디아 주가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주가 폭락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뭐 투자를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투자 피크가 왔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 그러니까 H100을 안 써도 H800을 써도 충분히 저렴한 걸로 돌릴 수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첫날에는 뭐 그런 정도 얘기까지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최신 칩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 비싼 최신 칩을 쓰냐? 이걸 하겠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처음엔요. 진짜 막 무슨 미국의 AI가 미국이 망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엄청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막 그 유튜브에서 세상 망했다. 그래서 막 오히려 막 프리마켓에서 엄청 히들어 시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랬는데 전 일단은 그 지금 투자 계획이 바뀌고 그 최신 칩을 안 쓰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다음을 나아가려는 또 최신 칩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려는 게 또 지금 있는 것 다 증류해서 또 만들려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 AGI로 향해 가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어차피 최신칩 필요하고 스타게이트는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12월에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전에도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린 게 스타게이트를 할 정도면 뭐 소프트뱅크고 오픈AI고 뭐 트럼프도 다 알죠. 그 딥식의 존재를 거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따라왔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럼 옛날 칩 값도 되네. 저성능 칩 값도 되네. 이걸 알았으면 그 사람들도 5천억 달러 발표 안 하고 한 50억 달러 하면 우리가 잘해볼게요. 이렇게 했겠죠. 그랬는데 왜 이미 12월에 얘기가 다 나왔는데 1월에 중순에 그 스타게이트를 발표했을까요? 다 알고도 이게 필요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투자 계획이 축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메타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메타 업천에 돈 많이 벌었죠. 엄청 많이 벌었는데 600에서 650억 불 정도의 투자는 지금으로서는 뭐 갈 거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 계획 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이 최신 칩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뭐 상대적으로 사실 소프트웨어를 이번에는 어쨌든 반도체보다는 좀 선호한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반도체의 약간 사이클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채널에서 포트폴리오 공개를 자꾸 하는데요. 네. 그때 빠지기 직전에 엔비디아 TSMC로 다 뺐어요.
그걸 제가 또 딥식 사태가 이렇게 일파만파씩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일파 되게 들었죠. 12월 말에 이런 일이 있다는 되게 들었으나 그때 아무 일도 없길래 저도 별일 없겠지 생각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작년에 엔비디아가 너무 크게 올랐고 주가 오른 얘기가 아니라 실적이 크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크잖아요. 그리고 감속 성장이라고 성장을 안 합니다. 올해도 성장을 많이 하지만 감속 성장하잖아요. 성장률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또 블랙을 생산이 약간 항상 차질도 있고 하니까 상반기에 실적 모멘텀이 강하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약간 이제 빅식이 나오면서 좀 그런 건 좀 생긴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론화된 거 약간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자. 투자를 좀 더 효율화하자. 그러면서 약간 투자의 피크가 일단 단기 피크죠. 이게 나중에 또 많이 필요할 거예요. LG 칩이. 근데 단기 피크가 작년만큼의 성장률은 올해 안 나오는 거는 맞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가면서 하드웨어가 줄고 대신에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얘기 안 하지만 작년이나 얼마 해도요. 너무 투자만 할까봐 걱정했어요. 캐펙스, 그러니까 투자와 매출, 이익 이런 거를 비교하는 이제 문자 분모해서 비교를 많이 했어요. 아니 돈은 잘 벌지만 메타나 마이크 돈을 잘 벌지만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 이거 비용 쓰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네. 오히려 약간 그 정도로 투자가 심하게, 그러니까 과잉 투자는 아니다 정도가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과잉 투자 아니니까. 그러니까 웨터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과잉 투자 안 하면서 소프트웨어에서 컨슈머 B2C까지 B2B, B2C, AI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겠구나. 이미 고객들 엄청 많으니까요. 그들에게 현실화시키고 효용을 높여서 광고주들한테 효용을 높여서 돈을 벌겠구나. 근데 비용은 많이 쓰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수준에 쓰겠구나 정도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이 상대 우위가 있잖아요. 주식이 이렇게 모멘트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 좀 낫지 않냐. 약간 특히 또 컨슈머에 좀 가까운 소프트웨어가 낫지 않냐. 약간 이런 것까지 이제 왔다. 이게 좀 합리적인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딥시크에 투자를 한 모회사가 하이플라워라고 해서 미국계 회사, 미국에서 돈을 댔고 그다음에 헤지 펀드죠. 그다음에 헤지 펀드가 그 정도 돈을 대면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으로 엔비디아의 H100 5만 개는 아니지만 한 만 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H800을 서브로 보조로 썼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딥식이 개발한 것은 오픈 AI가 쓰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용을, 제가 격한 말은 안 쓰겠습니다. 훔쳐왔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가지고 와서 이거를 specified 이렇게 특별한 분야로 질문을 단축시키는 자기 강화 학습을 거친 다음에 이 자기 강화 학습을 거친 다음에 mixture of expertise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또 이 스튜던트들을 또 나중에는 또 선생님으로 만들어 놓는 이 알고리즘의 프로시저를 개발한 점에서 기업보다는 개인에게 쓰기에는 우선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API가 아까 말씀드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데 이 기업은 보안 유지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래밍 코딩을 할 때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까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딥식이 이번에 12월 달에 소문으로 들으셨는데 풍문으로 들어서가 현실이 딱 되니까 갑자기 CNBC가 난리를 치니까 대한민국 공중파에서도 난리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딥식 그러면서 고래 다운받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운받지 마라 그거 개인정보 다 틀린다 태무처럼 이러니까 또 이제 삭제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난주 보고 있습니다. 쓰시려면 개인적으로 희생하셔도 돼요. 그렇죠. 제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지금 어설라이언스 여기에서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제 위치 추적이 다 되거든요. 어차피 그런 거에 다 들어갑니다. GPS까지 다 찍힙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김기현 대표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재밌는 내용이 음모론적인 게 아니라 왜 CNBC에서 늦게 그렇게 난리를 쳤죠? 그러게요. 저도 왜 그랬는지는 저도 생각을 좀 안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봤던 건 한번 컴퓨터 있으면 뉴스핌의 12월 27일 기사에 그 딥식이 있을 거예요. 날짜까지 좀 기억이 나요. 12월 말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꽤 많이 있었고요.
뭐 누가 놀랐네, 뭐 이러니 크게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날 연말에 잠깐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2%만 이렇게 봐서 뉴스가 회자가 되지 않았는데 자세히 찾아보면 미국 뉴스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미국 AI들이 잠깐 빠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연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밀접하게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던 일인데 왜 갑자기 그 CNBC랑 그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약간 우리도 뭐 그분들도 언론이다 보니까 이 정도 트래픽 만들 수 있는 이런 센세이션한 일을 보도하는 거는 좋겠죠? 그 데스크에서 엄청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대박 났다, 이렇게. 글쎄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것도 있지만, 또 자기들도, 이게 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보시면 딥식 사태 나온 뒤로,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세심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거를 가져가서 쓰냐, 이런 걸 조사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중국용 저사양치를 만들어요. 왜냐면 미국이 조사양치, 블랙앨북 같은 거 수출 못하게 하니까 저사양치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데 이걸 또 약간 막으려는 절차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좋은 뜻을 해석하면 이 일이 알게 됐으면 야, 이거를 좀 공론화시켜서 이거를 문제가 된 걸 문제를 해결하고 뭐 막을 걸 막게 해야지. 이거 뭐 H백도 몇만 개씩 몰래 사가서 만들고 우리 거 데이터 다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쫓아온 거에 대해서 이게 공론화 시켜서 워닝을 주지 않으면 이거 미국이 나중에는 모르고 막 더 성장해가지고 5년 후에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사람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한번 터트렸는데 그게 생각지 않게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한 2가지 내지 3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오픈 AI가 앞으로 오픈 소스로 이걸 다 열어버리면 중국 너들도 여기에 필요한 섭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한번 개발해봐라 그러면. 그런데 그거를 분명하게 알아둬야 된다. 오픈 AI 빅데이터 없으면 너들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허락해준 이 내용은 한시적인 오픈 소스인 것이지 이게 영구적인 오픈 소스가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미국 시민들이나 한국 시민, 일본 시민들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너들 이거 함부로 요리했다가 나중에도 큰 코 다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세 번째는 미국에도 메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들이 전부 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그 범용 AI 상품들을 제미나이가 방금 말씀하신 그 발표한 그 다음 날 제미나이 8.0을 발표하면서 딥시크의 개발비의 8분의 1 썼다. 또 사용비 8분의 1이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아마 올해 갤럭시 폰에 장착되는 AI는 전부 제미나이가 될 겁니다. 구글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딥시크를 왜 띄웠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계속 방금 3가지 말씀으로 드리는데, 하나,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것, 나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좋게 해석하는 것 가운데서 다시 3가지 방식으로 써봐라. 너들도 마음에 들면 내 말 잘 들어라. 계속 쓰고 싶지? 요거는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효과가 이런 분야가 나타날 건데 생각보다 거꾸로 나타나버리는, 저거 자기들도 놀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균 대표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계의 영향, 결국은 메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전부 다 범용 AI 상품을 융합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경쟁에 있어서 헤지모니는 미국이 들고 있다. 오픈 AI의 빅데이터 소스를 일단 갖고 있으니까.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접속하는 뭐 크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뭐 50억 이상이 막 되고 이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산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쪽 IT 기술 관련돼서 IoT도 있고 뭐 앞으로 발전이 중요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렇게 이 딥식이 나온 뒤로 제미니가 엄청나게 낮은 비용으로 그랬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방법대로 이렇게 가면 사실 다운로드를 받아서도 AI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고 좋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AI 나왔을 때 뭐 온디바이스 AI니 막 하면서 막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계속 오히려 최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큰 데이터 센터에 최신 칩을 투자하는 약간 이런 사이클이 갔고 유익시장 수혜도 그쪽으로 갔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세상 모든 그 기계에 껌껌이 AI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발점 같은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폰에도 들어올 거고요. 뭐 애플이나 뭐 이런 데도 AI가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자동차에도
지금 AI 적용해가지고 전기 청소기에도 자율주행 청소기에 로봇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로봇을 한 100억 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일론 머스크 얘기는 사람보다 로봇 차용 구간 80억이 넘는 사람보다 로봇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휴머노id 로봇은 일본 로봇은 뇌가 하나씩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들이 AI를 해야 되고 물론 그 뇌가 또 이제 큰 데이터 센터랑도 또 접속이 됐겠지만 스스로 이 안에서 돌아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모든 뭐 미국 그 최신 데이터 센터급의 칩을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요만한 뇌에다. 여기에 또 필요한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고 월선애들 정말 뭐 가정에 어디에도 막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AI가 이 많은 곳으로 가고 또 지금까지는 AI 소프트웨어에서도요. 뭐 팔란티어 이렇게 대표되는 이렇게 서비스 나오 뭐 이런 B2B가 많았어요. B2B는 아무래도 이렇게 금액이 크고 이게 빠르고 가장 보안이 철저하고 효율적이고 이런 거에서 원도 대신 비용을 좀 낼 수 있고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뭐 개개인이 AI 쓰려고 그렇게 비용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컨슈머 AI로도 갈 수 있는 거죠. 한 명 한 명한테 그 효용을 조금 주기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적은 효용을 주는 것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저는 구글 메타 수행 것 같아요. 아마존 정도. 그들이 특징이 컨슈머예요. 예. 애플도 될 수 있겠네요. 애플 지금 막 관세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다수의 많은 고객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단가는 낮을 수도 있는 이런 고객들이죠. 그러니까 그 B2B는 고객 수가 적죠. 근데 크게 물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분들은 한 건 한 건이 너무 비싸면 이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한 명한테 뭐 조금 더 주려고 AI 자원을 엄청나게 쓸 수는 없는데 이렇게 낮은 컴퓨팅 파워로 AI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50억 명, 30억 명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컨슈머 AI를 이용할 B2C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틀되는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미중 패권 경쟁으로 해석하는 거는 들려보세요. 예, 이건 뭐 저는 미중의 경쟁은 AI에서 결국 AI나 초첨단 기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AI 진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구간가 이제 예전에 그 처음에 트럼프 일기 때는요 관세를 중국이 집중했잖아요. 다른 나라 별로 얘기도 많이 심하게 안 나왔어요. 중국에 집중하면서 그때는 중국이 공산품 제조업을 미국에다가 공장이었고 원래 그 역할이었잖아요. 제조업을 싸게 공급하고 미국은 인플레도 높지 않으면서 잘 돌아가고 서비스 제공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무역 적자가 커지고 하는데 이거를 눌러놓은 거죠. 그때 이미 25% 관세를 이렇게 매기고 뭐 어느 정도의 중국 품목에 얼마를 매기고 막 한 1년 내내 얘기가 돼요. 막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보시면 사실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줄었어요. 중국의 무역 적자는 사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거를 또 사실 이들도 막 멕시코에 공장 들여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뭐 캐나다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무역 적자가 엄청 늘었어요. 멕시코 무역 적자는 정말 이 그래프를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그래서 그들에게 관세를 했죠. 그리고 반면에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뭐 공산품을 얼마 더 막 이게 아니라 이제 뭐 또 추가세도 10%도 했으니까 이제는 그 첨단 기술 경쟁으로 확실히 들어갔다. 그리고 미국도 계속 그 딥식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하지만 이거 좀 무섭다 놀라웠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미국인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그래도 봐야 된다. 이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제한된 자원 안에서 뭐 하려고 그리고 또 이분들의 장점도 있잖아요. 데이터를 좀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미국보다 많은 데이터를 이 얼굴 이식단 데이터가 막 10억 명 인구에 다 있다 막 그러는데 막 그런 데이터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또 이들이 또 열심히 하고 또 국가적 또 보존을 엄청 해주잖아요.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랑 이제 AI 경쟁하는 거죠. 사실 AI 기술 뭐 유럽 없잖아요. 유럽도 우리나라도 사실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 결국 이 둘의 경쟁으로 압축된 거죠. 압축된 거고 이 계기로 미국에서 더욱 더 인식을 하고 더욱 그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투자를 줄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둘 다 이제 서로 이기기 위한 경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승리하기 위한 경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적어도 AI 분야에서는 5년에서 한 7년 정도 중국에 훨씬 앞서고 있고
결코 패권 전쟁에서 6,750억 개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중국에게 뺏긴다든지 도둑질 당한다든지 할 실수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과정 속에서의 위중 경쟁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논쟁보다도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겁과 속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것이고, 공중파 뉴스라든지 많은 다른 채널에서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경제마스터 박술룡에서 우리 김기현 대표나 대근정 이사 같은 이런 훌륭한 분들이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또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주실 그런 기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